무한급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급수라는 용어를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이 급수라는 용어 배우셨죠? 어디서 배웠어요? 등비수의 끝부분에서 몇 수열과 몇 급수 배우셨죠? 그죠? 급수라는 놈은 그냥 수열의 합이거든요. 그럼 무한급수라는 놈은 뭐겠어요? 무한수열의 합이겠죠? 맞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한급수는 무한수열의 합입니다. 요걸 식으로 적어보면 우리 편의상 이 무한수열을 늘 하던 것처럼 AN이라고 해봅시다. 알겠죠? 여보세요? 이 A를 써볼게요. 이 무한수열의 합을. 그럼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더하기 계속 더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얘를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K는 1부터 시작하는데 무한대까지 가면 되겠어요? AK 사실 여기서는 끝항이 n이 아니기 때문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K라는 임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n이 마지막 항이기 때문인데 얘는 마지막 항이 없잖아요. 그쵸? 무한계 항을 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K는 1부터 안 쓰고 그냥 n은 1부터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합입니다. 뭐 이름에서 바로 하실 수 있겠지만 부분합이라는 것은 무한급수에서 일부분의 합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일부분의 합이라는 건 보통 n항까지 합이 되죠. 꼭 n항까지 아니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보통은 n항까지 합이 돼요. 그래서 무한급수, 이제 무한급수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았죠? 무한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얘를 보통 우리가 기호로 뭐로 썼었냐면 SN으로 썼었죠. 그쵸? SN을 뭐라고 하냐면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부분합이 등장하는 까닭은요, 왜 부분합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무한개의 항을 다 더해볼 수 없거든요. 맞습니까? 무한개의 항을 다 더해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이 무한급수, 즉 무한수열의 각 항을 다 더한 걸 계산해보고 싶어요. 그죠? 위에 나열해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N 더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합이 뭐가 되겠냐면 SN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SN을 미리 구한 다음에 이 SN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걸 다 더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하고 같을 것이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무한계 항을 다 더해보지 않습니다. 무한급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무한계 항을 다 더하는 게 아니고 n번째 항이든 n 플러스 항이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죠?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부분합의 극한을 이용해서 무한급수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무한급수가 수렴해야겠지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부분합의
극한을 이용하여 무한급수를 계산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무한급수 수렴과 발산은 왜 이야기가 되냐면 무한수열을 계속해서 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떤 수열들은 값이 점점 커질 수도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수열이 값이 점점 커집니다. 그죠? 근데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얘가 값이 점점 작아지거든요. 작아진다고 해서 그걸 더한 게 전부 다 일정한 값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점점 작아지는 수열 중에서 이걸 다 더했을 때 일정한 상수로 가까이 간 애가 있고 그러지 않는 애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무한계의 항을 다 더했는데 값이 일정한 상수에 점점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그때 무한급수가 수렴한다고 하고, 무한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에만 우리는 무한급수의 합을 계산하거든요. 발산하는 경우 의미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한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여기에서 이거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실제로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합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부분합도 n에 관한 식일 거기 때문에 부분합 자체를 수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분합의 수열인 Sn, 이런 상태일 때 이제 우리가 무한급수를 수렴한다고 하고요. 이걸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수렴한다는 건데, 얘의 실제 의미는 뭐하고 같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하고 같거든요. 이게 지금 일정한 값을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수렴하면 무한급수는 수렴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수렴 조건이 이렇고요. 저는 이제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때 S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급수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합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이중적인 표현이죠. 급수 자체가 합이잖아요. 아까 제가 급수의 뜻은 수열의 합이라고 했죠. 그럼 무한급수의 합이면 무한수열의 합의 합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합이라는 단어 자체는 수렴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합의 합이다 이렇게 이중적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만약에 무한급수가 발산하는 경우에는 합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이미 무한급수가 수렴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금 제가 말로 말씀드렸지만 무한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산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해도 됩니다.
합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한급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의 결과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룰 가치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발생하는 무한급수의 합은 묻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알겠죠? 다음 무한수열과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입니다. 사실 거의 혼동한 학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해서 적어놓은 문제입니다. 무한수열 AN 요놈의 첫째 항부터 최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면 그럼 실제로 여기서 SN은 부분합의 의미를 갖는 거죠. 맞죠? 네. 첫 번째 무한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봤었는데 얘들은 뭐 하는 거냐면 뭘 추수하는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항이 어떻게 되냐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쉽게 얘기하면 무한수열의 마지막 항이라는 건 정할 수 없지만 마지막 항을 향해서 계속해서 접근하게 되면 이 항의 값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관찰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의 항을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이라는 것은 이놈은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합이죠. 마지막 항 없습니다. 무한대 개념이니까 그냥 계속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관찰하는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아니고 SN을 관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AN이 만약에 수렴한다고 합시다. AN이 수렴한다는 말은 수열의 항 자체가 특정한 값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수열의 합이 증가 혹은 감소를 멈추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럼 그걸 다 더했을 때 그 합이 수렴한다는 보장 자체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무한급수가 수렴했다고 가정합시다. 무한급수가 수렴했다고 가정하면 항들 전부 다 더해왔는데 그 값이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의 항을 관찰하게 되면 그 하나의 항은요 점점 절대값이 작아져야 될 것 같죠. 그래야 다 더했을 때 일정한 값이 수렴할 거 아닙니까? 왠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한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일반 항 AN의 극한이 0이 될 것 같다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럴 것 같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AN이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해봐야 어차피 계속해서 했을 때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AN의 값이 초반에 막 꽤 크고 막 계속 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걸 다 더했을 때 얘가 0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수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얘가 수렴한다는 건 다 더한 게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AN의 값은 0에 가까워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이걸 증명할 겁니다, 지금. 알겠죠? 5번이 무한급수의 발산과 일반항의 극한의 관계를 써라. 이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 문장이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게 극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 무한급수에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다. 이렇게 외우도록 합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이것의 대우 명제를 적어보면 뭐라고 쓸 수도 있겠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우 명제 다 만들 줄 아시죠? 그죠? 대우 명제는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명제를 보고 대우 명제를 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못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대우 명제를 논리적으로 바로 참 거짓 여부를 생각해내기 어려운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학생들 많이 지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각각의 명제로 따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건 못지않게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증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증명은 매우 간단해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이놈을 SN이라고 해보죠. 알겠죠? 네. 지금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수렴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수렴한 값을 임의로 정합시다. 알겠죠?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를 직접 계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계산해보니까 얘가 일정한 값 S에 수렴하더라 라고 볼 수 있죠.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라고 했죠. 이게 합에서 일반항 뽑는 식. 그죠? 일반항을 가지고 합 만드는 건 수열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뽑아내는 건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맞죠? 그리고 원래 이게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반적으로 성립합니다만은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요. 그죠? 그 무조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놈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s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 수렴하죠? 얘도 수렴하죠? 그럼 각각의 극한의 차로 계산할 수 있죠? 무슨 성질? 극한값의 성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극한값 성질 뭐라고요? 수렴하는 두 수열 대여 상수배의 극한은 극한의 성수배이다. 합차의 극한은 극한의 합차이다. 곱의 극한은 극한의 곱이다. 몫의 극한은 극한의 몫이다. 그죠? 그럼 얘가 S. 얘 극한 S니까 얘 극한도 S예요. 얘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나 무한대 빼기랑 똑같잖아요. S-S가 되니까 뭐가 돼요? 0이 되죠? 맞죠?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이 0임을 증명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어려운 거 없죠? 혹시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제차 3차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알겠죠?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가끔. 문제 5번의 명제를 참고하여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고 설명하죠. 많은 수의 학생들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뭘 시도하냐면 무한급수의 합을 계산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SN을 구합니다. 왜? SN의 극한 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죠? 근데 이 명제의 대우 명제 있죠?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뭘 제시하고 있냐면 성급하게 S를 먼저 구하지 말고 AN의 극한을 먼저 구해봐라. 이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이 무한급수가 발산할 거 아니냐. 그럼 발산하는 무한급수에 대해서 뭐하러 SN 구하고 있냐 이런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한급수 계산하라고 하면 첫 번째로 뭘 시도하냐면 SN을 구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알겠죠? 100문제 중에 98문제는요 SN을 먼저 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잘 풀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고 계속 생각하죠.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몰라요 뭐가 잘못된 건지.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SN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한다고요? AN의 극한을 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AN의 극한을 구해보면 거의 대부분 뭘로 가냐면 0으로 갑니다. 왜냐? 그래야 SN을 구할 것이고 그래야 SN의 값이 SN의 극한이 상수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객관식 무리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AN이 0이 아니어버리면 AN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제의 대우명제에 의해서 무한급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쓰니까 얘는 거의 서술형으로 쓰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거의 만나기가 힘들죠 사실. 거의 만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원칙은 무엇이 원칙이냐면 일반항의 극한을 먼저 보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걸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상황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닌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0이 아니면 0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맞습니까? 아까 제가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발산한다 그랬죠? 맞아요? 네. 얘가 0이면 무한급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재형 어떻게 되겠냐? 죽는다 너. 몇 시냐? 여기 앉아 여기. 방학인 줄 알았다고? 정신 나간 놈아. 내일 하루만 쉰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자 얘는 그냥 발산이죠. 그죠? 근데 얘는 수렴 또는 발산이에요. 수렴 또는 발산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되면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가 0이 아니면 발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많은 수의 학생들은 0이면 수렴할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해버려요. 너 그랬지 방금.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이 단어들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고 수학 전반에 걸쳐서 명제를 이해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요소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언어 논리하고 수리 논리의 차이가 사실상 없는데 우리는 언어 논리를 논리력을 많이 붕괴시킨 상태에서 사용합니다. 주로 대표적으로 뭘 예로 들 수 있냐면 재영이가 집에서 놀고 있어요. 엄마가 부릅니다. 재영아 밥 먹어. 재영이가 뭐라고 했냐면 안 먹어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장, 이 대화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1번 재영이는 오늘 끼니를 거르겠다. 2번 밥이라는 메뉴가 싫기 때문에 다른 메뉴를 제시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무슨 뜻입니까? 2번입니다. 밥 먹어 라고 했죠. 안 먹어. 밥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만 부정을 했죠. 나머지를 먹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밥은 싫어요. 빵 좀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 수 없는 거죠. 그건 다시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 빵은? 아니면 개새끼야 먹을 거 이렇게 뭐 먹고 싶어? 뭐 이런 질문이 나와 정상인데 대부분 그런 대화에서 어떻게 대화가 종료되냐면 여보 지영이 밥 안 먹는답니다. 우리끼리 먹읍시다. 이거 얘를 굶기죠? 얘를 굶기죠? 이건 전혀 논리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엄마 내가 언제 밥 안 먹는다고 했지 끼니를 굶겠다고 했어요? 이 논리력 없는 양반아? 막 이러면서 엄마 따지잖아요? 그럼 맞아요. 맞죠? 예. 네. 왜 이런 속담까지 있을 정도예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맞습니까? 나는 논리력 없이 말하겠지만 너는 논리적으로 이해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언어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봤을 때 0이 아니면 발산하니까 0이면 수렴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게 전혀 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적어도 수학적으로 어떤 명제를 관찰하실 때에는 언어 논리 붕괴되는 언어 논리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논리적 인간의 사고 범주를 가지고 명제를 관찰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수학이 여러분을 혼내지 않습니다. 엄마는 여러분을 혼낼 수도 있지만
알겠죠? 알겠죠? 다시 한번 일점 봅니다. 재영아 밥 먹어? 안 먹어?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밥이라는 메뉴에 대해서만 나는 부정을 했으니까 밥 말고 다른 메뉴를 가지고 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요 정도의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수렴 또는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얘가 0이 아니면 발산이었잖아요. 아까 0이 아니면 발산이다. 이것만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0이면 어떻게 되는지 증명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두 번째. 얘는 발산이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만 뭘로 넘어오는 거냐면 두 번째로 넘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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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부분합 SN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가십니까? 딱 이런 순서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일반항의 극한을 확인한다. 알겠습니까? 부분합 SN을 구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지 말고 일반항의 극한을 확인한다. 뭘 확인하는 거예요? 0인지 0이 아닌지 본다. 0이 아니라면 SN을 구할 필요도 없이 무한급수는 발산이고 0이라고 하면 그제서야 SN을 구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문제 실제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A에는 다 0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만 니네가 이걸 구할 거고 그래야만 문제가 좀 문제답게 되고 얘가 수렴해야만 답이 객관식 보기로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7번 같은 문제는 거의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샘플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기호가 영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죠? 이 인수학이 무한급수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수능은 가끔 이런 짓 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죠? 포사인은 우리가 중3 때 배운 적이 있죠?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정하고 싶겠지만 있죠? 이렇게 맞습니까? 맞아요? 자 여기서 AN 한번 불러볼까? 세영아 이 AN 여러분들 직관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 1 있는 거죠. 이 제곱은 이 전체를 제곱하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건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제곱한 건지 이 전체를 제곱한 건지 불분명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올바르게 쓰려면 원래 이렇게 썼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존나 불편하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일반항 불러봐요. 자, 웬만하면 삼각 함수가 안 나오는 예제를 쓰고 싶었는데 마땅한 예제가 없어요. 거의 0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죠? 아 일반항 부르라고! 이 새끼들은 수열 시험을 뭘로 봤냐 도대체? 됐냐? 일반항이지? 1 넣어봐. 이거 나와? 2 넣어봐. 이거 나와? 3 넣어봐. 이거 나와? 4 넣으면 이거 나와? 아, 이 정도는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무한급수 구하는 기계가 돼 있는 학생들 여기서 뭘 시도하냐면 여기서 뭘 시도하겠어요? 여기서 뭘 시도하겠어요? 이걸 시도하겠죠? 맞습니까? 그죠? 이게 구해집니까? 못 구해 이거. 못 구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령 주관식 서술형 1번 이런 거 내신 시험에 이런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얘들이 여기서 SN을 구하려고 시도하다가 한 10분 써버려요. 그럼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도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항상 무한급수는 뭘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뭘 먼저 하셔야 한다고요?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걸 관찰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거 읽는 법은 시컨트라고 읽습니다. 근데 못 읽을지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코사인의 역수죠? 그죠? 이 범위에서 코사인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죠? 1 4분면, 그러니까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 90도보다 작을 때 삼각비에서 코사인 세타 0과 1 사이였죠? 0과 1 사이였잖아. 기억납니까? 0일 때 1이죠? 그죠? 2분의 파이 여러분들 안 배웠군요. 여기 90도를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90도일 때 0이죠? 그지? 0과 1 사이죠? 그럼 역수를 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놈은 항상 어떻습니까? 1보다 크죠? 0과 1 사이의 수를 역수를 취하면 무조건 1보다 커지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미 1보다 큰 거의 거듭제곱이니까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죠?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그냥 무한대인데 무한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0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까? 일반화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그죠? 그죠? 따라서 준무한급수는 발산한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네, 물어볼 수 있고 발산한다가 답인데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왔던 어떤 경험에 의존해서 수렴하겠지라고 그냥 단정 짓고 SN을 구하려고 시도를 하면 정말 빡치겠죠. 그죠? 심지어 SN 구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애는 그나마 나은데 가능해 보이긴 한데 존나 복잡해요. 막 몇 급수 이런 느낌으로 존나 복잡해가지고 몇 급수 다 풀어가지고 SN 딱 구했는데 막상 극한 취해보니까 발산하면 존나 빡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A는 0이 아니어서 발산하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무한급수는 무조건 뭐 먼저 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일반의 극한 먼저 확인하세요. 자, 거듭 강조 드립니다. 일반의 극한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100문제 중에 98문제 일반의 극한 0이기 때문에 일반의 극한 0이란 말은 확정형이란 말이죠. 눈으로만 봐도 얘 극한 0인지 아닌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보세요. 지금 무한급수죠? 일반항은 이게 일반항이죠? 이거 극한 0인지 금방 할 수 있죠? 눈으로만 그냥 봐도 할 수 있죠? 네. 일반항이 극한 0이네요. 그러면 무한급수는 수렴 또는 발산.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니까 뭐 구해봐야 됩니까? SN 구해봐야 되죠? 맞아요? 자, 그래서 SN을 구하는 거예요.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분의 1 이겁니까? 이 상태로 합을 계산할 수 없죠? 유리화시도 하셔야겠죠? 네. 분모 분자의 켤레 곱해서 유리화시도 하시면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될 거고요. 사실 이거 순차속어니까 금방 답을 할 수 있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이잖아요. 이러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남는 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죠? 그죠? 그죠? 네. 어째 대답하는 게 상황이 하나밖에 없냐? 뒤질래?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즉 일반항의 극한이 0이어도
무한급수는 발산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반항이죠. 그죠? 일반항의 극한은 2차보다 2차니까 1분의 1 로그 1 0이죠. 일반항의 극한 0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무한급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합 구해야 되죠? 맞냐? 맞죠? 부분합 구해봅시다. 자, 비록 쓰진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분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 2부터입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게 낫겠고, 얘를 전개해 보시면, 로그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인가요? 맞아요? 2 곱하기 4인가?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로그 합은 진수의 곱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아마 소거될 것 같아요. 이게 이 3이 이렇게 없어지고 이 다음 거 써보면 3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3의 제곱이 지금 어떻게 없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없어지고 있거든요? 보이세요?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2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4가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렇게 두 개가 남습니까? 1분의 2가? 맞아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겠습니까? 뒤에 두 개가 남겠나요? n 플러스 1분의 n이? 그럴 것 같죠? 앞에서 소거된 양상을 보면 뒤에서 어떻게 소거될지 대충 감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뭐 나오냐면 로그 n 플러스 1분의 2n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죠. 그럼 SN 얼마 나옵니까? 로그 2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제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깐 거예요.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은 이때도 AN이 0이었죠. 그죠? 이때도 AN이 0이었습니다. 그죠? 일반항의 극한이 둘 다 똑같이 0인 두 무한급수인데 얘는 발산하고 얘는 수렴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항의 극한이 0이라는 사실은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결정치 못합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닐 때 무한급수가 발산한다. 이것만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알겠죠? 이가 아파 죽겠어요. 뭐 9번은 그냥 칸이 남아서 넣은 문제고요.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한번 구해봅시다.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이런 거 의미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새끼들이 문제를 낼 때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쓰는 건데 이거 실제로 뭐예요? 그냥 SN이죠. 예. SN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AN만 알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일부러 이렇게 양아치같이 쓴단 말입니다. 알겠죠? SN하고 똑같은 거예요. AN만 구하면 되는데 아까 쌤이 AN 구하는 방법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SN은 n 곱하기 2의 n제곱일 거고
Sn-1은 n-1 곱하기 2n-1이겠죠? 그럼 공통인수가 누구예요? 2n-1제곱인가요? 맞아요? 앞에서 뭐가 남죠? 2n 남죠? 뒤에서는 얘 남으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 곱하기 2n-1제곱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합니다만 극한에서는 사실 별로 의미 있는 일이 되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별 의미가 있진 않아요. a는 이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쉽네요. 약분될 거니까 n 플러스 1분의 2n이니까 답은 2 나오겠죠. 여러분들 다 적으셨나요? 아, 이 아파 죽겠네요. 어제 형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맥주 한잔 했는데 마른 안주를 먹었더니 이가 아파 죽겠어요. 교정 견제돼요. 3달 남았어요. 3달. 3달 후면 교정일 빼고 전 미남이 될 겁니다. 동의해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더하면 뭐 될 것 같아요? 몰라요. 다 더하면 수렴할 것 같아요? 수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수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의 근거는 뭐예요? 네? 책에서 본 것 같다고? 과거의 경험. 또? 분모가 계속 늘어나니까. 분모가 계속 늘어나야 수렴할 수 있는 어떤 후보가 되죠. 문제를 바꿔볼까요? 이건 수렴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수렴해요? 어디서 봤어 이런 거? 책에서 봤어?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든가, 왜 얘는 수렴하고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든가. 이게 굉장히 억지 설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무한급수 단계에서 정우 판별 문제에서요, 이런 거 수렴할 거 같냐 안 할 거 같냐 물어보는 건 양아치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수학적으로 올바르게 수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따로 있고요. 순수하게 수열만 가지고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서 이걸 외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험 때 정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왜 수렴하지 않고 얘는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조금 깔끔한 연산을 보여주는 건 언제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적분까지 다 배우시고 교육과정을 초과한 내용인 이상적분 이란 내용을 제가 언급할 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적분 다 배우시고 나면. 알겠죠? 근데 적분으로 설명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억지 설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어차피 문제를 내는 사람도 양아치 짓을 하니까 우리도 그냥 양아치까지 답만 맞춥시다. 3원이 같이 하면 돼요. 얘는 수렴하고 얘는 수렴하지 않다. 그 기준만 알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일단 교육과정에 맞게 얘가 왜 수렴한지 이유를 적어보면 이래요. 아마 졸라 어이가 없을걸요? 우리 아파 죽겠네. 자, 여기 1분의 1 있죠? 이걸 2분의 1로 바꿔요.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얘보다는 2분의 1 작아진 거니까 얘가 더 작죠 지금.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 있죠? 이걸 4분의 1로 바꿔요.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 n분의 1 이렇게 된 거고 이 3분의 1이 4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더 작죠, 마찬가지로. 맞습니까? 근데 이 둘이 더해보면 뭐가 되죠? 2분의 1 되죠? 존나 억지다. 그죠? 그럼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얘 모든 항을 전부 다 뭐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2분의 1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의 결과는 발산하죠. 똑같은 상수 계속 하면 발산하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럼 지금 얘가 제일 작은 애죠? 제일 작은 애가 발산하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발산해야 되는 거죠? 이해는 되지만 이걸 스스로 생각해내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네.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이게 사실 좀 억지 설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 맞춰서 설명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얘 이름도 있어요. 얘 뭐라고 하냐면 조화급수라고 해요. 조화급수. 이게 지금 조화수열이죠? 자연수의 역수의 수열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조화급수라는 게 자연수의 역수의 수열인데 얘가 발산하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1, 2, 3, 4 이렇게 분모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분수 전체는 감소하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 조화급수가요, 수렴 발산의 경계가 돼요. 얘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죠? 그럼 수렴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썼던 거 있잖아요. 이거 얘는 수렴한다 그랬죠? 물론 얼마나 수렴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겠죠? 물론 이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은 얘 수렴한다 그랬죠? 왜 얘는 수렴하냐라고 하면 얘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 함수의 그래프적 관점에서 관찰을 해보면 지금 이 조화급수는 뭔 얘기냐면 이거 y는 x분의 1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냐? n분의 1이니까 맞아 그죠?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너무 안 가까이 갔네요. 한 이 정도가 된다고 볼까요? 그래서 1,1 지나고 2,2분의 1 지나고 3,3분의 1 지나고 4,4분의 1 지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들이 다 지금 뭐냐면 이 높이만큼이 값인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이것들을 더하는데 얘가 발산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래프가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더 안쪽으로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저 말이 어렵나요? x의 제곱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엄밀히 그리면 여기서 교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러면 더 밑에 있죠 그래프가. 그렇잖아요. 그럼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 더한 건 0이 된다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라고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양아치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일을 외우시면 됩니다. 얘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 다 수렴해요. 얘보다 느리게 감소하면 다 발산해요. 이걸 무슨 P급순이 뭐니 해가지고 따로 정리해주는 쌤들도 있을 거야, 학교 쌤들이. 예. 근데 P급순이 뭐니 이렇게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가 아프니까 나중에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이 조화급수를 외우세요. 조화급수를 외우시고 조화급수가 발산하죠. 맞아요? 조화급수보다 느린 속도로 항이 감소하는 애가 있다고 하면 다 발산해요. 근데 조화급수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항이 감소한다고 하면 얘들 다 수렴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임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나중에 적분 배우시면 제가 이걸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문과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과는 굉장히 말끔하게 이해해서 혹시 이게 수열에서 나와도 적분 이용해서 기억 아무것도 안 나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금방 판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문과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함수 자체, 분수 함수 적분 자체를 안 배우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기억해 버리세요. 그리고 민우 상원이 11번 문제 본 것 같이 자유스토리에서 이게 교육시험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풀만 하던가요, 이 문제? 못 풀었습니까? 이 문제가, 이거 잘 보세요. 이 11번만 하고 잠깐 쉴게요. 좀 집중해서 보세요. 자, 두 정점 0,0 하고요. B 5,0이 있어요. 과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AP 대 PB는 1대 n을 만족하는 점 P, X, Y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죠? 요놈의 집합을 TN이라고 한다. 아직 문제가 끝나진 않았는데 벌써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죠? 그리고 TN의 임의의 두 원소 P1, P2에 대하여 선분 P1, P2의 최대값 요거를 MN 이렇게 표현했었죠. 문제를 외울 지경이네요. 누구나 질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이러한 무한급수를 계산하시오. 이게 나왔을 때 당시에 정답률이 꽤나 낮았을 것 같은데 또 몰라요. 근데 모의고사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무한급수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알겠죠? 풀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굉장히 짜증나는데 그나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걸 보니까 나는 고1의 추억이 떠오른다 손. 고1 2학기 원의 방정식의 추억이 떠오른다 손. 이거 뭐죠? 에헤. 헤헤.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이건 물론 지금 P가 동점이잖아요. 그러니까 P를 X, Y로 잡고 얘랑 거리, 얘랑 거리 B가 1대2다 잡고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시면 원의 방식이 얻어지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에서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대상 풀 수 있는 기력이 남지 않을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진짜 의도가 딱 뭐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 기억하고 있는 새끼랑 못 기억하고 있는 새끼랑 가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일단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알고 있잖아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평면 위에 두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 B가 일정한 점의 자체는 무조건 원이 됩니다. 그죠? 아폴로니우스가 증명을 했어요. 뭘 이용해서?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어요. 혹시 기억 안 나는 학생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평면 위에 두 정점이니까 일직선이 있다고 가정해야 되겠죠? 무조건 일직선이 있으니까. 여기 뭐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알겠죠? 근데 얘를 M 대 N으로 거기에 B가 일정한 점이라는 건 쉽게 생각했을 때는 이 위에 있는 점 딱 두 개에서 고를 수 있죠. 뭐? 내분점. 맞습니까? 맞죠? M이 더 크다고 가정했으니까 외분점. 이렇게 고를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 만족하는 점 P는 일단 C와 D는 이 점에 해당하겠네요. 동점 P에.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직선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직선을 벗어난 위치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봅시다. 이렇게 얘가 만족한다고 가정해보게요. 그죠? 그럼 P랑 A를 잇고 P랑 D를 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도 M 대 N이어야 되죠. 맞나요? 그죠?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이었을 때 이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연장하고 이렇게 이었을 때 이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여기다 여기는 여기다 여기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 여기다 여기는 여기다 여기 배웠죠? 중학교 때 그죠? 그럼 여기가 평각이잖아요. 여기 반각이니까 여기가 직각이죠? 그럼 점피라치는 CD를 지름하는 어떤 이런 원이 되겠죠? 여기 지나야 됩니다. 알겠죠? 점이 커지면 되죠 뭐. 맞아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요. 이때 원의 방정식이 뭐니? 변수도 없어 쓰는 식이에요. 등식도 없어 쓰는 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게 원이 될 것 같다를 생각이 된 거죠.
고대 그리스 때. 알겠죠? 똑똑하죠? 알겠죠? 예. 어쨌거나 이게 원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원이 된다는 게 중요하고, 이때 지름의 양 끝이 뭐예요? 내분점, 1분점이죠. 이것도 알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만 보고 이미 얘가 뭐임을 알았어요? 원임을 알았어요, 나는. 나는 원인 거 알아요? 그럼 tn 위에 이미 두어서 p1, p2니까 원 위에 두 점이죠? 두 점 사이 거리 최대값이니까 man이란 건 사실 뭐예요? 그러면 지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름. 지름 구하려면 그럼 원의 방식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 알면 둘이 빼면 뭐 나와버려요? 지름 나와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죠? 내분점 구해봅시다. 이거 가지고 내분점 C는 뭐가 되겠습니까? 빨리 말해. 뭐야? n 플러스 1분의 5냐? 이거죠? 그죠? 외분점 D는요? 1-n분의 맞습니까? 또 5죠? 이렇게 맞죠? 네. 따라서 여기에서 지름이 뭐가 되겠냐면 지름은 지금 외분점에서 내분점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대다. 내분점 외분점 빼야겠다. 이게 지금 좌표가 음수죠. 이게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면 돼요. 그죠?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분의 5 이렇게 하니까 5로 묶으면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n 마이너스 1분의 2라고 써도 되겠나요? 우리가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n이니까 10n이죠. 10n. 그죠? 결국 이 시간에 별거 아닌 식이 돼버리죠.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이게 지금 mn인 거니까 mn 자리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n이 약분될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0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맞죠? 맞죠? 예, 지금 0으로 가죠, 극한.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수렴 또는 발산입니다. 예, 부분합 구해봐야 돼요. 부분합 구하겠습니다. K는 2부터 N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0 이렇고 얘도 이렇게 하고 이거 분수 분해하시면 5를 앞으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통치입니까? 야구 통치죠? 통분한 분자 2되고 5 곱하면 되니까. 맞죠? 이제 소고시도 하시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앞에 두 개 남네요. 그죠? 그럼 뒤에 두 개 남아야 되니까 n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n-1을 넣어야 돼요. n-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요.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뒤에 두 개 남으니까. 맞나요? 그죠? 그래서 부분합이 뭐가 되냐면 5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통분하지 마세요. 극한 취할 거잖아요. 맞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럼 뭐밖에 안 남습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5 곱하기 2분의 3밖에 안 남나? 맞아요? 그럼 2분의 15인가? 이 답이 아닌데? 뭐가 틀렸죠? 아, 내가 이 10이 약분된다고 생각했네요. 이거 잘못했네요. 여기 100이에요, 100. 100. 그러면 여기도 100이 되겠죠? 여기도 100이고, 여기가 50인가요? 50이고, 50. 맞죠? 그럼 여기가 50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가 75.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알아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 자체의 방정식 위주에서 풀려고 하면 맞춰도 타임 로스가 너무 심해서 데미지를 많이 입을 거예요. 씨발 맞췄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 1은 때때로 이렇게 문제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물어보고 싶어하는 소재거든요. 내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알겠냐? 아까 쌤이 그렸던 그림 있지? 내각과 외곽 이등변수 정리. 내가 보면 아폴로니우스의 원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쌤들도 많이 없어요. 저도 선생님이 되고 처음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어느 누구 한 명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원이다 이렇게만 알려주지. 이게 왜 원인지 제가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다른 학생도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과만 외우니까 금방 잊어버려지는데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을 기억하고 계시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아유 아픈 거.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